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배일환입니다.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전라남도 참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청정지역이라기보다도 본사를 지으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본사 짓기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모하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장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브랑카드가 붙어있죠. 뭐라고 들어있냐? 축사 반대, 결사 반대 그럽니다. 결사 반대. 그만큼 우리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15분 정도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악취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지침사항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국 축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는 전국이 한 13% 정도, 전국의 4위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한우는 약 한 50만 두 정도, 그 다음에 돼지는 110만 두 정도, 닭은 한 2천만 두 수준 10개 정도 됩니다. 오리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AI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전남이 제일 먼저 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AI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AI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고생을 했죠.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축산에 대한 인식은 어쩌냐?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자꾸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가축거리 사이 제한을 줄여라. 농가에서 50m, 환경이 좋은 것은 더 낮춰라 그러는데 실제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넓히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해남은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2km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도 생태도시를 추구하면서 2km까지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넓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작년에 한 600건 정도 됐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냐면은 나주 혁신도시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약 3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왜 혁신도시에서 발생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농촌에 대한 그 실정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뭘 하냐? 인터넷을 잘합니다. 지나가다가 냄새 나면은 뭘로 하죠?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신고 건수 30%가 혁신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가축 사육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가축 사육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우리 축산농가들의 의견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자, 이제 그동안의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축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축사는 밀폐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밀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 즉 개방된 축사, 그 다음에 동물복종 축사, 여기는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반드시 미생물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축사 입구에서 환경을 측정한다, 환기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냐? 이 축사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은 농업기술원 입구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악취가 밖으로 나갔을 때 공기하고 피석이 돼가지고 측정 농도가 아주 낮았는데, 이제 바로 이 앞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 내의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 악취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축사폐쇄라든가 또는 축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축사 폐쇄 명령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축산에 대한 환경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그랬죠.
우리 전남이 작년까지는 이 신임 지사님 오기 전까지는 뭘 했냐? 우리가 제일 처음 2006년부터 친환경 축산 5개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형 축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동물복지형 축산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이 자기 생태에 맞게끔 생활을 해서 우리한테 결국은 좋은 고기를 주자, 우리가 좋은 고기를 먹자 하는 게 동물복지 기본 원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고기를 먹자는 데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해왔었는데 이제 악취 문제가 자꾸 가속화되고 환경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 도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제 환경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형 축산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 가축 분뇨, 그 다음에 미생물 제재 이런 농법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 환경의 문제가 우리 축산의 문제다. 농촌이 이제는 축산은 잘 살아갑니다. 잘 아시죠? 우리 전체의 그작년인가요? 우리 그 총소득액이 얼마였었냐면은 일반 평균적으로 3,800만 원이었는데 축산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농가당 평균 소득액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럼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축산업이 돼야만 됩니다. 특히 우리 전남 경우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대규모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경기도, 충청도 여기에서 지역 도시가 확장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폐업을 합니다. 돈이 있죠. 갈 때는 어디입니까? 전남과 전북 입지가 넓고 가격이 싼데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짓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 축종을 변경해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지금 최근에 얘기를 들어볼게요. 거기 보성 벌교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람이 이 축사 한 5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천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는데 냄새가 나니까 4km 밖 주민들까지 와서 매일 데모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용인에서 앉아있어갖고 뭔 소리냐, 누구 잘못이다,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버팁니다. 근데 주민들은 어쩌니까 냄새가 나니까 계속 축사 앞에서 이런 추위에도 떨고 더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전남 현실입니다. 그만큼 예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남의 축산 환경을 망쳐놓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오게 합니까? 우리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들 오면 지역 축산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세금 내놔야지?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면서 왜 축산은 좀 세금 안 냅니다? 30억 넘어가야만이 겨우 세금 내요. 주민세 내요. 근데 우리 축산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 산업에 이게 소득 사업이 아니라 손실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적이면 군에서 도에서 뭘 줍니까? 각종 보조금 줍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뭘 내나요? 세금 몇 푼 내놓고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AI 왔죠? 구조에 왔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문 앞에 가서 지킵니다. 금세 잠새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왜 공무원 4천만, 5천만 원 연봉이 1억짜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독약 줍니다. 근데 또 이게 죽었어요. 누가 해요? 공무원들 가서 다 묻어줘요. 그건 또 좋아요. 살처분 보상은 누가 줍니까? 전부 정부에서 주고 그 국민들이 줘요. 내가 더 이상 심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이 앞으로는 더불어가는 사례로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엉뚱한 거지. 자,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맞아? 무슨 소리야?
아마 이게 좀 제가 열받아서 여기까지 열받은 모양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먼저 축사시설을 밀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하는데, 밀폐는 뭐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TV사라든가 그 다음에 액비 저장소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폭기를 한다든가 뒤집기를 하게 되면은 악취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들어서 시설을 밀폐를 해주고 그 안에 미생물질을 투입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양돈 농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은 이 제롤라이트라든가 청매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생물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이게 살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악취를 위에서 잡고 또 밑에서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미생물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줘야만이 그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제를 갖다가 냄새가 날 때만 살포를 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살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자, 시켜놓은 그 고용인들이 하는데,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한테 자 이거 몇 시에 뿌려라 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좋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문제가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은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그저께 전라북도에 갔다 왔습니다. 방금 앞서 얘기한 그 자원순환 시스템이었는데, 거기를 이 액비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입구는 개방이 돼 있었는데 있어도 냄새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냐? 자, 축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먼저 축사 내부에 쓸려있는 슬러리에서 이게 폭기되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대지의 번치라고 그러더만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잡냐? 그걸 잡는 방법은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탈취제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미생물로 이렇게 쭉 그 순환형으로 잡는 것 자체를 보니까 아주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수산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셨는데, 뭐 이렇게 냄새가 안 나냐? 우리 이런 걸 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 미생물제를 사람이 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 업체가 거기 위탁 관리를 받아요. 300만 원씩을 받은 것 같던데, 그걸 매일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투입을 해줍니다. 1년 365일 투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현재 그 돈산 내부에 있는 악취는 그럼 어떻게 잡냐? 자, 슬러리에 끼어 있는 게 한 뭐 1m 정도 씌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미생물이 투입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만들죠. 그게 한 1년 정도 간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는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하나 문제가 있어요. 미생물 농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게, 자, 구조액이나 AI가 왔을 때 뿌리는 소독약입니다. 이 소독약이 들어갔을 때 미생물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저감제, 이게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8억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5, 그 작년도에 15 이렇게 다가 쭉 늘렸습니다. 지금 이 악취 저감제가 여러분들 책자에는 다 나왔을 거예요. 농가당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준을 좀 만들었어요.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해라. 그 다음에 대부분 단가가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5,000원, 어떤 것은 막 2만 원, 어떤 것은 1,400원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5,000원 이내로 해라라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킬로그램이라든가 리터당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그 가격으로 해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 쇼핑몰에 등록된 이 가격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첫 창기에는 구별 저희들이 지침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돼지가 들어가고 또 어느 오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분뇨 발생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당 배정 한도를 놔뒀습니다. 유경오리를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돼지는 20배까지 더 줘라. 달랑개는 5배까지 더 줘라. 그러는데 이것은 2천만 원 한도 내로 주되 문제는 1,400원짜리 공급했을 때하고 5,000원짜리 공급했을 때하고 그 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분을 초과해서 줄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좀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품이 다양하고 농가들이 확인하기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일주일 이내에 공급을 해야 된다. 또 뭐 그 유효 기간이 얼마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 놔두면은 이게 그 내부 폭발을 해가지고 원래 그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뭐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자 이것을 그 제품은 이 제조일로부터 80% 이상 남았을 때 이게 뭐 100일이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을 공급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것도 한꺼번에 다 갖다 놓지 말고 분기별로 나눠서 갖다 놔라.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여기 택배로 보낸다든가 뭐 다른 걸로 보내가지고 농가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농가가 인수 일자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서명을 해줘라. 그리고 업체는 제품 생산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만 스티커를 부착하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 정산 방법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사업비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감사 대상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급 업체나 농가들한테 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들이 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역 통장을 만들라고 반드시 시군에 사전에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또 보조금 청구할 때 자부담금이 반드시 먼저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 입금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업체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는데 금년부터는 위임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반드시 농가 통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제 농가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시군은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반드시 1회 이상 농가별 제품 공급 실태를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자부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업체는 이게 지금 공급했는데 12월 달에 자금을 주게 되면 자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 사업이 아니고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우리 도내에 제조업체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어겼을 때 아무 말도 않더라. 이제는 안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기면 앞으로 농가나 업체는 2년간 사업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예시로 좀 드러나는데 A라는 업체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보니까 1,4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어요. 자, 5,000원짜리 공급한다고 해놓고 1,400원짜리 공급한다는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은 설령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업체가 시군을 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료 제조업 등록증하고 사료 성분 등록증 또는 환경 표시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학지 저감 검사 성적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성적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작년도 금장년도에 공급했던 사항을 전부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후관리 강화 부분에서 여기서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가스 감소율이 50% 이상인 제품, 복합악취가 감소율이 60% 이상인 제품, 이런 형태로 기준을 강화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토양 미생물제도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TMR 사료하는 미생물도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타도에서 나온 것도 공급이 되죠. 이런 걸 전부 다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걸러내야만 저희들이 가능하냐면요. 이 앞전에 저희들이 이 미생물 공급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결국 사법기관은 수사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이 일몰로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하면은 많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자 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넣어놨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직 지침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걸어가도 생각을 하고 밥 먹어도 생각하고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또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지금 48억에서 60억, 70억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매년 이렇게 이 사업비가 들어갈 건데 이게 논문 돈으로 없어져 보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혜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가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전문가들은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복합악취가 얼마다, 암모니아가 얼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가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복합악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악취 검사를 안 해놓은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복합악취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또 1년에 한 차례씩 수거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 농장에서 하는 게 낫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무적인 판단은 농장에서 하면은 부패되고 또 책임 한계가 가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농장에서 생산 업체에서 이 수거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분에 미달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앞서서 제가 전라북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업체가 미생물을 택배로 보내준다든가 1년치를 한꺼번에 갖다 준다든가 그 다음에 주인도 없는데 갖다 놔둔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공급하는 일률적인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업체가 계속 직원을 고용을 해서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공급하는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됐건 여기서 혹시 업체 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나 시군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힘들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이게 그만큼 여 부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형태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그 다음에 수사상 들어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 혹시 업체가 오셨으면은 그걸 하십시오. 지금과 같이 작년같이 하시면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공급했던 자료를 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시군이 엉망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잡아나가겠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덜 하고 그 다음에 업체는 정당하게 공급을 해서 정당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지금 이제 48억으로 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고 하면은 한 60억이 넘어갑니다. 매년 그 정도로 투입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존속 여부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해 준 거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문의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의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에서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유변도 안 나오고 나오는 거라고는 닭 먹는 소리밖에 들리질 않거든요.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영광인데 영광 톱탑 미생물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거를 투자해서 정식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등록이 안 돼. 지역 특화된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첫째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토착 미생물이라든가 농가에서는 많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가적으로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양계 농가들은 토착 미생물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황토도 넣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도 넣죠. 그다음 자기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토착 미생물을 해서 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은 조달청 등록한 제품, 그 다음에 사료 제조업 시설을 갖춘 제품, 그 다음에 사료 성분 등록을 한 제품에 한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게 우리 지방비 사업, 보조 사업 특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계, 오리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거꾸로 했어요. 양계하고 오리하고 사업을 하다가 악취 문제가 양돈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원이 양돈에서 나옵니다. 데모하는 것도 양돈에서 해요. 그 다음에 양돈, 지역사회에서 잘 해주고는 있지만은 항상 문제가 많은 것이 양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돈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지금 모 의원께서 한우나 젖소도 좀 포함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에는 물론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모든 축산에서 미생물은 사용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깨끗한 농장 매월 수요일 날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늘 쓰도록 하는 게 미생물제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환경 대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모든 축사에 대해서는 미생물을 반드시 쓰도록 해라. 그런 전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도 젖소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감정이 격하게 좀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야만이 사업하신 분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군에 계신 분들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주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